클로이가 박현준의 출생 비밀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순간 최윤아가 쥐고 흔들던 칼은 박현준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최윤아 자신의 목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클로이는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도청기 너머로 들려온 최윤아의 목소리, 오정란의 흔들림, 박현준의 분노, 그리고 송기사 아버지라는 잔인한 조롱이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박태호의 아들이 아니라 송근태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클로이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클로이는 아들과의 모든 관계가 거짓과 거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누구를 진짜 자식으로 품었는지, 오정란이 누구를 이용했고 누구를 숨겼는지, 김명희가 김잔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어떻게 아들가에 들어왔는지, 그 모든 것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현준만큼은 달랐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에게 복수의 통로였고 아델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였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박현준이 평생 믿어온 이름, 평생 버티려고 붙잡아온 자리, 박태호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송근태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클로이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클로이는 곧장 박현준에게 달려가 다 들었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현준은 최윤아가 클로이에게 비밀을 폭로할까봐 두려워했고 클로이가 자신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지금 당장 알고 있다고 말하면 박현준은 진실을 들킨 사람처럼 더 깊이 숨을지도 몰랐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을 추궁하는 대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박현준이 자기 입으로 말할 때까지, 박현준이 스스로 무너진 자리를 인정할 때까지 클로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클로이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이 역시 박현준에게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백준기 사고의 폭발물 기술자 박철수, 은하무역 김명희가 김단이었다는 과거, 태미바이오 명단, 오정란이 숨긴 증거까지 클로이는 모든 것을 박현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준 씨가 숨긴 게 나를 속이려는 거짓말인지, 무너지는 걸 들키기 싫은 상처인지 나도 이제 구분이 안 돼요. 박현준은 클로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클로이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박현준은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클로이가 평소처럼 괜찮아요? 라고 물어도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알고 묻는 건지, 아직 모르고 묻는 건지, 모른다면 언제 알게 될지, 알게 되면 어떤 얼굴로 자신을 볼지 박현준은 계속 계산했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가 가까이 오면 안도했고 클로이가 조금만 멀어지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윤아가 던진 말이 박현준의 안에서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박태호 아들이 아니라는 걸 클로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클로이가 널 계속 남편으로 볼까? 아니면 더 이상 쓸모없는 열쇠라고 버릴까? 박현준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클로이와의 결혼이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박현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아델가 안으로 들어와야 했고 박현준은 그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진실이 박현준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 앞에서 더 다정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최윤아의 협박도 송근태의 부성도 모두 잘라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의 손이 자꾸 떨리는 것을 보았고 박현준이 송근태의 이름이 나오면 시선을 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현준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클로이가 제임스 리와 통화하면 박현준은 괜히 신경을 곤두세웠고 박민준이 최윤아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박현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현준은 최윤아가 더 독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궁지에 몰릴수록 남의 상처를 더 세게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현주는 자신이 더 버티지 못하고 무언가를 막으려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클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백진주에게서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을 자신이 막는다면 클로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현주는 클로이를 잃고 싶지 않아 최윤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바로 그 행동이 클로이를 잃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여전히 자신이 판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윤아는 박현준이 흔들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현준이 법무팀 절차를 중단시키려 했고 오정란이 물을 가져다 주었고 송근태가 분노에 헛개차를 뿌렸습니다. 최윤아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기 손 안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윤아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몰랐습니다. 클로이가 이미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윤아는 클로이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직접 터뜨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최윤아는 손해배상 청구서와 법무팀 내용 증명, 유학지원금 반환, 공모전 수상 취소, 특별 채용 취소까지 겹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최삼식과 홍영실은 집을 팔아야 한다고 난리였고 최윤아는 부모 앞에서 끝까지 큰 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집도, 돈도, 명예도 다 무너집니다. 최윤아는 생각했습니다. 클로이를 흔들면 돼. 클로이가 박현준을 버리면 박현준은 무너지고 박현준이 무너지면 오정란도 나한테 기어야 해. 그러면 박민준도 멈출 수밖에 없어. 박민준은 최윤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송근태가 박민준에게 매달리며 우리 현준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순간부터 박민준은 최윤아의 협박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민준은 박현준의 출생 비밀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명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민준 역시 어머니 김명희를 통해 일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박현준을 공격할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은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최윤아가 7년 전 백진주의 디자인을 훔쳐놓고도 부족해 이제는 박현준의 출생까지 협박에 쓰고 있습니다. 박민준은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최윤아가 백진주 인생을 훔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번엔 박현준 인생까지 협박했습니다. 전부 기록하세요.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협박 정황까지 법무팀에 넘기시겠습니까? 박민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공모전 도용, 유학지원금 반환, 업무방해에 더해서 협박 정황까지 정리하세요. 최윤아가 누구 약점을 잡았든 백진주에게서 훔친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민준에게 이 일은 더 이상 최윤아 하나를 벌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은 백진주가 빼앗긴 것을 되돌려주는 첫 번째 공식 절차로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한때 최윤아의 거짓말에 속았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최윤아가 만든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에게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속였고 박민준은 그 거짓말 속에서 백진주를 향한 기억까지 흔들렸습니다. 이제 박민준은 더 이상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윤아가 어떤 눈물을 흘리든 어떤 협박을 들이밀든 박민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 실장은 박민준의 얼굴을 보며 이 일이 단순한 회사 징계가 아니라 박민준 자신의 기억과 죄책감, 백진주에 대한 보상 심리가 얽힌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근태 역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근태는 평생 오정란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오정란의 지시를 받고 박태호의 눈치를 보고 박현준을 멀리서 지키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윤아가 박현준의 상처를 협박에 쓰는 순간 송근태 안에 묻혀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근태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델그룹에서의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윤아가 흔들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송근태는 최윤아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밝히기 전에 내가 밝히면 그건 더 이상 내 협박이 아니야. 내 고백이 되는 거야.
최윤아는 비웃으려 했지만 송근태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송근태는 겁먹은 기사가 아니라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쥔 비밀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송근태가 스스로 밝히겠다고 나서면 최윤아의 협박은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송근태도 쉬운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현주는 아직 송근태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현주는 헛개차를 가져온 송근태를 밀어냈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난 박태호 회장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니까라고 했습니다. 송근태는 그 말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송근태는 박현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은 너무 늦게 진실을 만났고 너무 많은 거짓 속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송근태는 박현준이 자신을 미워해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박현준이 더 다치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송근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준아, 나는 내가 날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다치는 건 못 본다. 그 말은 박현준에게 직접 하지 못했지만 송근태의 마음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아버지의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의 변화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오정란에게 박현준은 아들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아들가에서 버티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명분이었습니다. 박현준이 송근태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 오정란은 자신이 쥐고 있던 가장 큰 끈을 잃게 됩니다. 오정란은 최윤아에게 물까지 가져다주는 굴욕을 당한 뒤 이를 갈았습니다. 김명희와 옥집사에게 하녀 취급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제 최윤아 같은 애송이에게까지 부려졌습니다. 최윤아가 여기서 갑은 나야라고 말하던 순간 오정란의 속은 불타올랐습니다. 오정란은 최윤아 손에서 놀아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박민준을 부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곧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민준을 건드리는 것은 최윤아를 위한 일입니다. 오정란 자신을 위한 길은 박태호의 약점을 잡는 것입니다. 클로이가 박철수만 찾아내면 박태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태호를 잡으면 김명희도 옥집사도 최윤아도 한꺼번에 다시 자신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오정란은 최윤아에게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했습니다. 최윤아가 다시 찾아와 박민준을 끌어내릴 방법을 내놓으라고 재촉하자 오정란은 하룻밤 사이에 무슨 방법을 만드느냐며 귀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오정란의 머릿속은 다른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윤아를 바로 치기보다 이용해야 합니다. 최윤아가 자신이 갑이라고 착각하게 두고 실제로는 최윤아를 박태호 쪽으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오정란은 최윤아에게 말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박민준을 치려면 박태호 약점부터 잡아야 해. 내가 움직여야 해. 최윤아는 자신이 오정란을 조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오정란은 최윤아를 미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박태호가 최윤아의 움직임에 신경 쓰는 사이 클로이와 김명희가 박철수와 은하무역을 추적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정란은 이제 자신이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면 남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이 오정란이 살아남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도청 기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최윤아가 오정란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고 박현준을 조롱하고 송근태를 송기사 아버지라고 부르며 협박한 말들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그 기록을 법적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청이라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전 카드로는 충분했습니다. 최윤아가 계속 박현준의 출생 비밀을 무기로 삼는다면 클로이는 최윤아가 협박범이라는 사실을 직접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생각했습니다. 최윤아 씨, 당신이 갑이라고 했던 말 다시 들어보게 해야겠네요. 클로이의 분노는 조용했습니다. 최윤아는 이미 백진주의 디자인을 훔쳤고 이제는 박현준의 출생이라는 가장 아픈 상처까지 훔쳐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최유나가 어디까지 남의 인생을 손에 넣으려 하는지 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백진주였던 클로이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과 클로이는 처음으로 박현준을 지키는 문제에서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민준은 법으로 최유나를 막으려 했고 클로이는 박현준이 더 무너지지 않게 감정적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박민준은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최유나는 법으로 막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공모전 도용, 협박 정황까지 모두 정리할 겁니다.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현준 씨가 더 무너지지 않게 막겠습니다. 박민준은 잠시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준에게 클로이는 백진주였고 자신이 기억을 잃은 사이 놓쳐버린 사람이며 이제는 박현준의 아내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준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정보다 일이 먼저였습니다. 최유나가 박현준의 출생을 협박에 쓰는 것은 박현준을 다치게 하는 일이면서 백진주에게서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을 막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박민준은 그 둘을 모두 막아야 했습니다. 최유나는 드디어 클로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최유나는 자신이 가장 큰 폭탄을 터뜨리러 간다고 믿었습니다. 최유나는 차갑게 웃으며 클로이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박태호 아들인 줄 알죠? 아니에요. 송근태 아들이에요. 최유나는 클로이가 충격으로 굳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로이가 박현준을 밀어내고 박현준이 무너지고 오정란이 자신에게 더 매달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최유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클로이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알면서도 같이 있는다고. 클로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유나 씨, 당신은 남의 인생을 훔치는데 익숙하죠. 백진주의 디자인도 훔쳤고 백진주의 자리도 훔쳤고 이번엔 박현준 씨 상처까지 훔쳐서 무기로 쓰네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요. 현준 씨 출생은 당신 무기가 아니에요. 최유나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가장 큰 폭로가 클로이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클로이가 알고도 박현준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유나는 박현준이 버림받을 거라는 공포를 이용해 그를 조종하려 했는데 클로이가 그 공포를 무력화해버렸습니다. 최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복수하려고 남편까지 품는 거예요? 박현준이 박태호 아들도 아닌데 무슨 쓸모가 남았어요? 클로이는 그 말에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처음엔 필요해서 가까워진 게 맞아요. 하지만 최유나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쓸모가 사라졌다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은 늘 남의 걸 훔쳐서 가치를 계산했지만 저는 이제 그 계산으로 사람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최유나는 비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클로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협박한 말들 전부 듣고 있습니다. 박현준 씨를 흔든 데가 백진주 이름으로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이 대화를 뒤에서 박현준이 듣게 되면서 상황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최유나가 말하기 전에 클로이가 알고 있었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을 바라봤다는 사실이 박현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박현준은 최유나가 떠난 뒤 클로이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클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클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박현준은 고통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한 거 알아요? 나는 혼자 들킬까봐 미쳐가고 있었는데 당신은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클로이는 박현준의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박현준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배려일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현준 씨가 그걸 최유나 입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하길 바랐어요. 현준 씨 인생이니까요. 최유나가 빼앗아 말하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박현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현준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결국 가장 두려운 질문을 꺼냈습니다. 내가 박태호 아들이 아니면 당신한테 난 뭐예요? 클로이는 그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거짓으로 달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가로 들어가는 열쇠였습니다. 박현준의 얼굴이 아프게 굳었습니다. 클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이 다 열려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박현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클로이의 말은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필요 없었다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오히려 박현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박현준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처음부터 이용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용만 당하는 사람인지였습니다. 클로이는 그 두려움에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열쇠였지만 지금은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박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아팠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그냥 당신이 안다고 말해줬으면. 클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준 씨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내가 들이밀면 그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박현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나를 지킨다고 숨겼어요. 오정란 사모님도 송근태 씨도 당신도. 그런데 나는 지켜진 게 아니라 계속 혼자 바보가 됐어요. 클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대신 현준 씨도 숨지 말아야 해요. 최유나가 협박해도 오정란 사모님이 매달려도 송근태 씨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무서워도 그걸 덮기 위해 백진주의 것을 다시 빼앗으면 안 돼요. 박현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현준은 최유나의 협박보다 클로이의 진심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클로이는 그를 버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도망칠 수 없게 했습니다. 박민주는 최유나를 직접 불러 세웠습니다. 최유나는 여전히 뻔뻔하게 웃으려 했지만 박민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박민준은 말했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무서워할 때만 통합니다. 이제 아무도 내 카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최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민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디자인 도용, 공모전 수상 취소, 유학지원금 반환, 특별 채용 취소, 손해배상 청구. 여기에 협박 정황까지 추가됩니다. 박현준 씨와 오정란 씨, 송근태 씨를 상대로 한 발언도 확인 중입니다. 최유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요. 박민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당신이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말이 많으니까. 최유나는 분노했습니다. 박민준, 너도 웃긴다. 백진주한테 죄책감 느껴서 이러는 거잖아. 박민주는 그 이름 앞에서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죄책감 맞습니다. 그래서 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주가 빼앗긴 걸 돌려받는 건 당신 기분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최유나는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박현준의 출생 비밀은 클로이에게 먹히지 않았고 박현준도 조금씩 버티기 시작했고 송근태는 자신이 밝히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오정란도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기미를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법적 절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유나는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사방에서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최유나는 마지막으로 오정란을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아니 현준이 어머니. 지금 장난해요? 왜 박민준 끌어내릴 방법을 안 내놓아요? 오정란은 느긋하게 최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최 팀장,
갑이라면서 왜 이렇게 초조해? 최윤아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정란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박현준 약점 하나 쥐고 세상 다 가진 줄 알겠지만 그 비밀은 내 손에 있을 때만 무기야. 현준이가 인정하고 송근태가 고백하고 클로이가 버리지 않으면 그건 내 칼이 아니야. 그냥 남의 상처일 뿐이지. 최윤아는 그 말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예요? 오정란은 웃었습니다. 배신은 같은 편끼리 하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같은 편인 적 없었잖아. 오정란은 최윤아를 이용할 생각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오정란은 최윤아에게 박민준을 직접 치려면 박태호의 약점을 잡아야 한다고 흘렸습니다. 최윤아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정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오정란이 던지는 미끼였습니다. 오정란은 최윤아가 움직이면 박태호가 반응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최윤아를 막으려 움직이는 동안 클로이와 김명애, 제임스 리는 박철수와 은하무역을 더 깊이 팔 수 있습니다. 오정란은 굴욕을 당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직접 싸우지 말고 남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정란은 최윤아가 자신을 조종한다고 착각하게 놔두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최윤아, 내가 갑이라고. 내가 지금 누구 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이 김명희와 정윤정은 은하무역 단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사망자 명의의 번호, 백준기 사고 당일 박태호 측 접촉 기록, 그리고 김단희 사망 처리와 같은 사람이 손댔을 가능성까지 점점 선이 굵어졌습니다. 김명희는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박현준 출생 비밀도 단순히 오정란과 송근태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클로이는 김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준 씨가 태어난 시기와 김단희가 사라진 시기, 백준기 선생님이 은하무역을 추적하던 시기가 겹쳐요. 출생 기록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 단순히 친부가 누구냐는 문제를 넘어 태미바이오 명단과 김단희 사망 처리, 백준기 사고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마저 더 큰 범죄의 기록 조작과 연결된다면 박현준은 또다시 자신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명희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현준은 김명희에게 직접적인 자식은 아니었지만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 열리면 박민준의 출생과 김단희의 사망 처리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명희는 박민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준기의 딸인 클로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명희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진실을 묻을 것인지 아니면 백준기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자기 과거까지 열 것인지 말입니다. 정윤정은 김명희의 흔들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희야, 이제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아. 숨기면 박태호가 먼저 움직이고 열면 우리가 다칠 거야. 김명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박태호가 먼저 열게 둘 수는 없어.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김명희의 말에는 오래전 김단희로 죽어야 했던 자신에 대한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박민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송근태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현준이 출생 기록, 단순한 친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김단희 사망 처리와 같은 사람이 손댔습니다. 박민준은 순간 굳었습니다. 박민준에게 김단희는 어머니 김명희의 묻힌 이름이고 자신이 태어난 날과 연결된 깊은 비밀입니다. 송근태는 이어 말했습니다. 누님이 박현준을 박태호 회장님 아들로 세운 건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록을 그렇게 만들어야만 덮이는 게 있었어요. 백준기 선생님은 그걸 눈치챘고요. 박민준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백준기 선생님은 박현준 출생 기록도 알고 있었습니까? 송근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해졌습니다. 박민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백준기라는 이름은 점점 모든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진주의 아버지 김단희를 도운 사람, 박민준의 출생과도 닿은 의사, 그리고 박현준의 출생 기록까지 의심한 사람입니다. 박민준은 이 사실을 곧장 박현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은 이미 최윤아의 협박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숨기면 또 같은 잘못이 반복됩니다. 박민준은 고민 끝에 박현준을 만났습니다. 박현준은 박민준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그 자체로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나만 제일 늦게 알아야 합니까? 박민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최윤아가 그 비밀로 당신을 흔든다면 모른 척하는 게 더 비겁한 겁니다. 박현준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겠다고요? 동정입니까? 박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 아닙니다. 최윤아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출생이 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박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의 말은 불편했지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준은 자신의 출생을 죄처럼 느끼고 있었지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출생을 숨기고 조작하고 협박에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박현준은 조금씩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아의 협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가장 강한 방법은 자기 입으로 진실을 꺼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웠고 오정란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송근태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최윤아의 입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출생이 죄가 아니라면 숨기는 사람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말해야 하는 걸까요? 클로이는 조용히 박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할지는 현준 씨가 정해요. 하지만 최윤아가 대신 말하게 두지는 마요. 박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최윤아는 박현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최윤아의 협박은 한때 박현준을 움직였지만 이제 박현준은 흔들리면서도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떠나지 않았고 박민준은 절차를 멈추지 않았고 송근태는 숨지 않았습니다. 최윤아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지로 몰렸습니다. 최윤아는 박태호에게 직접 박현준의 비밀을 흘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박태호에게 이 비밀을 던지는 순간 박태호가 최윤아를 이용하고 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최윤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정란이 최윤아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박태호 약점을 잡아. 박민준보다 박태호를 움직이는 게 더 빨라. 최윤아는 오정란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오정란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최윤아가 박태호를 건드리면 박태호는 최윤아를 처리하려 들 것입니다. 그 사이 오정란은 자신의 원본 증거를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클로이와 제임스 리는 은하무역 쪽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은 사망자 명의였고 같은 번호는 백준기 사고 당일 박태호 측과 접촉했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김단희 사망 처리 파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송근태가 말한 박현준 출생 기록 조작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사건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임스 리는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박현준 씨 출생 비밀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게 됐습니다. 기록 조작에 같은 사람이 개입했다면 백준기 선생님이 왜 위험해졌는지 설명됩니다. 클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백준기 사고는 아빠의 죽음이고 박현준 출생 비밀은 박현준의 상처입니다. 두 사건이 하나로 묶이면 클로이와 박현준은 서로의 아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클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현준 씨가 이걸 알면 또 자기 탓을 할 거예요. 제임스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출생이 죄가 아니라 그 출생을 조작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말해줘야 합니다. 박태호도 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박태호는 강 실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박철수 쪽이 왜 다시 나오지?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클로이 리와 제임스 리가 은하무역 쪽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의 사장 쪽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태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김명희와 백진주가 손잡으면 안 돼. 박태호는 이제 클로이를 클로이 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백중기의 딸 백진주 살아 돌아온 증거,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반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박현준 쪽 출생 기록도 다시 확인해. 최윤아가 그걸 들고 움직이면 통제가 안 된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호는 최윤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최윤아는 쓸모가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지만 자기 멋대로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박태호에게 박현준 출생 비밀은 단순히 오정란을 무너뜨릴 카드가 아니라 과거 기록 조작의 흔적을 다시 끌어올릴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김명희는 박태호가 박현준 출생 기록까지 확인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현준의 기록이 열리면 김단희의 사망 처리와 박민준의 출생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명희는 박민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또 다른 은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정윤정에게 말했습니다. 박태호가 먼저 움직이면 기록은 사라져.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해. 정윤정은 물었습니다. 그 기록 안에 박민준 것도 있으면? 김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가져와야 해. 민준이가 다치는 것보다 박태호가 또 기록을 죽이는 게 더 위험해. 김명희는 오래전 자신이 김단희로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기록이 사람을 죽이는 힘을 김명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정란은 자신이 점점 판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에게 마음을 기대려 하고 송근태는 자신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김명희는 은하무역 기록을 먼저 확보하려 하고 최윤아는 조급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오정란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마지막 원본을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너무 빨리 꺼내면 자신의 목숨줄도 사라집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찾아가 클로이를 조심하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현준이는 버리지 마. 내 복수의 쓸모가 없어졌다고 버리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정란은 클로이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오정란이 말하기도 전에 차갑게 대답할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현준 씨를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현준 씨가 더 불안한 거예요. 오정란은 그 말을 들으면 분노하겠지만 속으로는 찔릴 것입니다. 박현준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사람은 최윤아만이 아니라 오정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현준은 송근태와 오정란, 클로이 사이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현준은 송근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윤아가 내 입 대신 말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송근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거면 됐다.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만 않으면 된다. 박현준은 처음으로 송근태의 헛개차를 버리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싫고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박현준은 그 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송근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밤새 걱정에 달여온 마음까지 버릴 만큼 박현준이 차갑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현준은 그 사실이 스스로도 아팠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많았습니다. 박현준의 출생, 클로이의 복수, 백중기 사고, 태미바이오 명단, 김명희의 과거, 오정란의 원본 증거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은 하나를 약속했습니다. 최윤아의 협박으로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박현준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클로이는 대답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흔들린다고 최윤아 손을 잡지만 않으면 돼요. 박현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참 냉정하네요. 클로이는 박현준을 바라봤습니다. 현준 씨를 좋아해서 냉정한 거예요. 내가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현준 씨는 또 숨을 테니까요. 박현준은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을 불쌍해서 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이 도망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클로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은 더 큰 반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박민주는 최윤아의 협박 정황을 법무팀에 추가하라고 지시했고, 강 실장은 박태호의 지시와 박민준의 지시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김명희와 정윤정은 은화무역 기록을 먼저 확보하려 했고, 제임스 리와 정우진은 박철수의 사망자 명의와 출생 기록 조작에 같은 인물이 개입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송근태는 박현준을 위해 오정란과 맞설 준비를 했고, 오정란은 최윤아를 미끼로 박태호를 흔들 생각을 굳혔습니다. 최윤아는 마지막 카드였던 박현준 출생 비밀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그 모든 움직임을 막기 위해 기록을 다시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엔딩처럼 가장 큰 문이 열렸습니다. 송근태가 박민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현준이 출생 기록, 단순한 친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김단희 사망 처리와 같은 사람이 손댔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은 시각 클로이는 제임스 리에게서 받은 은화무역 명부의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수라는 사망자 명예, 김단희 사망 처리와 연결된 담당자 표시, 그리고 박현준 출생 기록 변경일로 보이는 날짜가 겹쳐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현준의 출생은 최윤아가 생각하듯 단순한 불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태호가 태미바이오 명단을 숨기기 위해 지워버린 사람들, 바꿔버린 이름들, 죽은 사람으로 만든 산 사람들의 기록과 연결된 더 큰 범죄의 문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준 씨 출생까지 아빠가 쫓던 명단 안에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박현준은 클로이의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도망치면 당신 아버지 죽음도 못 밝히는 거네요. 클로이는 박현준을 바라봤습니다. 박현준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최윤아의 협박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